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미국 대선이 일단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 동향을 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김여정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도 나왔다고요?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에 열린 노병대회에서 주석단에 앉은 모습을 보인 이후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었는데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 수해 지역 방문 현장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중에 있는 김하군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김여정 동지, 박태성 동지, 현성월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이후로는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을 관람하는 모습이 나온 게 최근 공개된 근황의 전부입니다. 네, 한동안 공식 활동이 알려지지 않아서 김여정을 둘러싼 여러 억측도 나왔었잖아요. 네,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요. 과도한 시선 집중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실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증이다 같은 여러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 창건 행사 총괄 기획까지 맡고 있어서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한 2개월 동안 김정은 수행을 중단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방역, 수해 등 별도 현안을 관장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국정원은 이런 보도도 일축하고 최선희는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외교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의 지위는 현재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내년 1월 당 대회에선 당 직책이 격상될 거란 예상도 내놨는데요. 다만 후계자 준비 동향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도 보고가 됐죠. 네, 김 위원장 체중은 2012년 당시 90kg 정도였는데 해마다 6, 7kg이 늘어 지금은 140kg대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살은 좀 쪘지만 건강에 별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 대회에서 현재 원수인 지위가 대원수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통치 방식도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군 조직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군단장급 지휘관 중 40%인 20명을 불가리하며 노령 간부에서 50대 위주로 군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 통치 방식도 현장 지도 중심에서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현장 지도는 김여정 등 핵심 측근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임명된 김덕훈 내각 총리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김덕훈 동지는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의 여러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김덕훈 동지는 전리마 제강윤화기업소의 생산 종용을 요의하면서 김덕훈 동지는 연백제염소를 돌아봤으며 지난 1일 하루에 보도된 일정만 이 정도일 만큼 경제 관련 현안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겨울 코트 입고 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걸치고 나오거든요. 네, 많이 추웠죠. 네. 그런데 북한에도 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다면서요. 네, 지난 화요일 평양은 영하 3도, 양강도 해산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훨씬 낮아서 단풍 시기가 열흘이나 빨라질 정도인데요. 막바지 추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주민들 월동 준비가 바빠졌습니다. 가지가 꺾어질 듯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잘 손질해서 우에 보관했다가 겨울 내 것 또 다음의 봄까지 먹는다는 촌내감은 이렇게 말리우기도 하고 우음에 조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마을뿐 아니라 자동차, 사업소 같은 곳까지 전국적으로 감 수확이 한창입니다. 감나무 한 그루에 보통 600 내지 700알 정도의 감알이 달린다고 합니다. 네, 다른 과일도 많은데 북한에서 유독 감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나요? 네, 당도가 높아 오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봄까지 식량 대용으로 먹을 수 있고요. 겉과 속이 모두 붉어 최고 영도자를 향한 그리움의 대명사로 통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고 낙엽은 좋은 거름이 되는 등 이점도 많다고 해서 7가지 덕이 있는 나무, 칠덕수라고도 부른다는데요. 감잎차는 혈당이나 면역력 관리에도 좋아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감나무 심기를 권장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유독 심해서 이 가을 수확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잖아요. 네, 80일 전투 차원에서도 더 알 하나의 의미가 크다면서 속도를 내자고 막바지 작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을 채소들은 과학적 재배법을 도입해 계획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배추가 3kg짜리, 4kg짜리, 5kg짜리도 정말 많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한 남새작황을 마련해가지고 채소 작황이 좋다는 걸 보면 올해 김장 걱정은 덜 수도 있겠네요. 네, TV 프로그램에서는 배추김치 담그는 법도 소개하고 있고요. 미용태는 살을 조면해서 다집니다. 미용태살, 새우젓, 다진 마늘과 생강, 소금을 두고 고루 섞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가을 거지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년 1월 당 대회를 향한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대선 결과 북한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 당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쉽게 이길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결과는 초접전이었습니다. 역전의 역전 또 역전.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최종 결과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4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례 정상회담을 추적으로 자랑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김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트럼프를 강도 높게 비난해왔습니다.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북한은 아직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대놓고 바랬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북한. 북한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될까요? 과거처럼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아니면 이전과 달리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인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4월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에는 핵실험까지 치달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주기에 거의 맞춰서 최소한 그 취임과 그 대선 국면의 한 1, 2개월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실험을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3년에도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어졌습니다. 군사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새 대통령의 테이블에 북미 협상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그런 도발을 통해서 냈었던 이제 패턴이 있었죠. 지난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당시 성능을 개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도 도발적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여러 차례 시위해 대선 토론의 주요 의제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군사 도발까지 할 이유는 적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갖는 수준 위상이 과거와 같이 전략적으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든도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밝힌 상황.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이 잦은 핵 미사일 도발로
미국 내 온건파는 물론 중국도 등을 돌렸던 훅폭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군사 도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다가 후계 체제와 권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가 필요한 시기도 지났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특히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고, 여기에 코로나19와 촘촘한 대북 제재 속에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 중국,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새 행정부의 인사조직이 진정을 갖춰가는 몇 개월 동안은 주목을 끌기 위한 군사적 행동보다는 추후 협상을 위한 상황 관리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6.12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바이든 당선자의 인정 촉구와 함께 6.12의 인정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그러나 북한의 유보적 행보가 오래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이 시즌, 소위 한미연합 시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처리에 따라서 북한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돌발적인 변수로 있긴 한데, 내년 봄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 내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가 정립되는 전환의 시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기묘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에게는 최대한 전략적인 도발이라는 이런 걸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초기에 빨리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모드에 돌입을 하고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도발을 자제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오히려 활용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또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외 전략은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외 정책을 유보한 채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 내치에 전념해온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넘게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어제부터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 등의 비무장지대 DMZ를 둘러보는 관광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이 오랜만에 북적거립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재작년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던 군사 분계선도 모처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두 정상의 산책 환담 장소였던 도보다리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방역 당국하고 감염병의 차단 통제 이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의하고 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판문점 견학을 재개해도 된다.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도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 기존에 30-40명씩 단체로만 운영되던 견학이 이제는 5명 이내 가족과 개인 단위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만 10세부터이던 견학 가능 연령도 만 8세부터로 확대됐고, 2주일 전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하루 2차례 한 번에 40명씩 견학이 이루어집니다.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파주 임진강. 네, 비무장지대 연계 관광 파주 DMZ 투어도 최근 1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곳 임진강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3년 공산군 포로였던 국군들이 자유를 찾아 귀환했던 자유의 다리. 한국전쟁 당시 피폭된 후 비무장지대에 방치돼 남북분단의 상징물이 되온 증기기관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실향민의 염원을 담은 철책의 리본들은 거센 가을바람에 하염없이 휘날렸고, 이 망배단 주변엔 남북의 아픈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거긴 그쪽이 아닌데
저기 장인 어른이 납북됐어요. 그 당시 불교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러 오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좀 잠깐 보셨는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러네요. 그냥. 임진강을 가로질러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갈 수 있는 곤돌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생긴 곤돌라 내부입니다. 이걸 타면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을 오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바닥을 통해 임진강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민통선 안쪽에 내리면 과거 미군 기지였다가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캠프 그리브스가 나타납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인기몰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바로 옆 전망대에서 바라본 남녘땅. 끊어진 남북의 철길이 스산한 가을 풍경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다시 문을 연 관광지여서인지 가는 곳곳마다 방역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광객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감염과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그 차단 울타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표소부터 관람까지 2중 3중의 그 방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임진강으로 돌아와 더 북쪽으로 향해 봅니다. 이 도로에 표시된 이 파란 선이 바로 남방 한계선입니다. 이 안쪽이 비무장지대인 건데요. 차량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8년에 발견됐던 제3 땅굴. 연평균 60만 명 이상이 관람하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걷거나 모노레일을 타고 땅굴 내부로 들어갑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가볼 수 있어서 안보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날씨가 이제 봄나들이로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계속 안 멈추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뭐 어떻게 거리두기 하면서 온 거죠. 제가 책에서 찾아봐갖고 제가 너무 오고 싶어 해갖고 갑자기 오기로 했어요. 여기를? 네. 왜 갑자기?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해갖고 엄마가 제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연다고 해서 갔어요. 역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서부전선의 최북단 전망대. 북한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무료 망원경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옆에 높은 건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손상된 모습만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리가 다 없네. 그렇게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구나. 전망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개성공단 뒤로는 개성 시내가 그 윤곽을 드러냈고 그 오른쪽으론 누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송악산이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송악산하고 저쪽 개성 시내하고 봤는데 빨리 가보고 싶네요. 고향이 그쪽이세요? 아니요. 우리 동족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곳 북한. 북한에도 가을은 한창이었고 하나가 되고 싶은 우리의 염원은 이렇게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책이 제일 안 팔리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올가을에는 좀 책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최근 화제의 신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책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경우에는 보통 화제의 신간이 분야별로 있고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겠죠. 그렇겠죠. 게다가 지금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또 노동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책인지 바로 볼까요? 내가 존경하는 백남영 작가 선생님이 쓴 부흥이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네, 북한 화제의 신간, 제목은 바로 부흥입니다. 책 소개 멘트 들어볼까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집대성한 성서 불멸의 료정의 첫 장편 소설 부흥을 창작해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담은 책인 거네요. 책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노동신문의 감상평까지 올라왔는데요. 불멸의 여정,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책이에요? 그 불멸의 여정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 이전 시리즈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령 형상문학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의 업적을 기반으로 한 역사 소설들을 시리즈물로 출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불멸의 역사,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불멸의 향도. 라는 큰 제목 아래 또 한 30편 정도의 장편 소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김정은의 업적을 다룬 그 시리즈물의 첫 작품 불멸의 여정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이제 부흥이라는 첫 장편 소설이 나온 거죠. 북한에서 이런 최고 지도자 관련 총서는 혹시 필독서인가요? 전 국민이 다 읽는 거는 아니지만 뭐 대학생 또 여맹 그리고 뭐 특별히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시리즈별로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명에서 문답식 학습 경연도 했었거든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책에 있는 거를 거의 다 외워야 되겠네요.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2002년, 2003년에 그 불이 잘 오지 않았잖아요. 눈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을 밖에다 모아놓고 눈 밖에서 이렇게 봤던 적도 있죠.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감상문 많이 쓰셨어요, 그럼? 저는 감상문 쓴 것만 책 뭐 수십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 김정은의 불멸의 여정의 부흥은 최신판이라서 아직 못 구했는데요. 나머지 불멸의 시리즈 중에 몇 권을 입수했습니다. 자, 이게 북한에서 출판한 실제 책인데요. 네. 불멸의 역사, 네. 그리고 동서 불멸의 향도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이질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아니라 저희 훨씬 윗세대들이 봤던 그런 책들이 좀 이런 종이질이었잖아요. 좀 갱지라고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누런 종이로 좀 넘길 때도 좀 찢어지기 쉽게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어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북한에서는 가장 좋은 질의 종이들이 먼저 공급돼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네, 맞아요. 이제 솔직히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불멸의 청소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은 종이를 만드는 그 첫 단계가 나무잖아요. 네. 그 나무를 생산하는 그것도 특별한 기업소에서 생산을 해서 좋은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8%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내서서 좋은 종이의 재질의 종이를 생산해서 이제 올려보내면 우선적으로 이제 출판이 되는 거죠. 네. 강민 씨 북한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책 보신 지는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펼쳐도 소리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종이 자체가 좀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이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종이질이 그만큼 두꺼웠다는 소리죠. 종이질이 얇고 만질만질해졌어요. 밴들밴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 책들이 보면은 저는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잘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좀 이제 아무래도 수령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정서하고는 너무 맞지가 않고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글자체 뭐 폰트라고 하죠. 글자체 같은 것들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읽는데 약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더 오래된 소설책인데요. 네, 이거는 예. 이제 사육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 여백 없이 꽉 글자가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200페이지면 북한에서는 뭐 한 100페이지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빡빡. 꽉꽉 채워가지고. 예. 그렇죠.
뒷면에 있는 글자가 거의 비쳐 보일 정도로 그러게요. 이렇게 네.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에는 구멍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는 글자는 못 읽는 거 아닙니까? 책에도 무슨 계급이 있는 건가요? 이런 책들 이거는 뭐 그렇죠. 이제 책이라는 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런 당의 업적이나 뭐 수령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이제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도구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수령에 대한 모든 것은 뭐 1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상품의 최고의 것들로만 이제 만들고 보급을 하죠. 그래서 저런 일반 소설은 아무래도 등급이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책에도 계급이 있네요. 책에도 계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책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최고 지도자 업적을 담은 책은 이거 찢어서 쓰거나 그렇죠. 라면 먹을 때 받침으로 쓰거나 절대 그러면 안 못하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서실에서 막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관들마다의 선정부에서 이제 배포가 되거든요. 대출을 받았던 책을 대여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디에 뭐 상한 게 없나 찢어진 게 없나 이게 다 검열을 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찢어지거나 이걸 뭐 이 책을 찢어서 뭐 다른 용도에 썼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정말 집에서 아기가 모르고 뭘 찢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직에서 적발하기보다 본인이 가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감소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책 읽으라 그러면 아마 답답해서 못 읽겠다. 뒤에 그런 글자가 얘기도 할 비칠 것 정도인 같은데 것 같은데요. 뭐 종이 질도 그렇고 인쇄 환경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이제 종이라는 게 흔한 물자가 아닌 거죠. 뭐 우리 앞선 세대들은 종이가 너무 부족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이 종이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를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유네스코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교과서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하는 보고서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교과서 보급률이 한 뭐 68%다 2010년에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교과서를 뭐 물려받았다거나 교과서가 없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실제 상황은 매우 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강미진 씨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북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는 북한이 경제난을 겪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어요. 학급에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자녀들은 그 엄마들이 교과서를 빌려다가 밤새 그 교과서를 베껴요. 어느 종이에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장 같은 데다 베끼고요. 베껴서 자기 아이가 이제 교과서 없이 숙제를 못하고 하면 안 되니까 위에 언니나 오빠나 이제 학교에 다녔던 것들은 교과서를 다 보관을 하는 거죠. 이제 밑에 동생들 물려가면서 하고. 여하튼 종이라고 생긴 건 다 이렇게 모아서 실로 바늘 꿰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했던 적도 있어요. 여기 그 총서도 그렇고요. 이 뭐 역사 소설도 그렇고요. 이 보니까 문학예술종합출판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출판사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출판사는 다 국가의 소유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출판업을 할 수는 없고요. 한 30개 이상의 출판사가 있다고 하는데 출판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수령의 그런 형상문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나오고요. 또 이제 금성청년출판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좀 청소년들의 사상 교양을 위한 책이라든가 뭐 청소년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고 있는 출판사여서 출판사마다 목적은 다르다. 그러나 모든 출판사는 결국 노동당 밑에 있는 그 출판 지도총국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출판물의 내용은 그 검열을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는 1인 출판도 해가지고 뭐 내가 정말 쓴 글들을 출판까지 하는 시기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한 것이 그 출판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적으로 출판업을 하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뭐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종이 질감은 또 상당히 또 좋아하는 편인데 이 특유의 감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전자책 시장도 좀 활발하잖아요. 북한도 이런 변화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북한도 자체적으로 그 태블릿 PC를 만들거든요. 북한 말로는 판형 컴퓨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태블릿 PC가 출시될 때 아예 거기에 불멸의 시리즈가 앱으로 그냥 깔려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북한도 어쨌든 지금 핸드폰 보급률도 매우 높고 어쨌든 이런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북을 좀 더 확장시킬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결국 종류는 이렇게 불멸의 시리즈로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책을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불멸의 시리즈를 배포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없는 종이도 아끼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접근이 가능하고 뭐 모바일로 보면 그리고 되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보수안에서 또 회사에서 쉬는 짬에 보고 무조건 읽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 무장을 시켜서 좋고 뭐 문답식 뭐 학습 경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책 하면 그쪽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이 지도자에 관한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길짱구? 모르겠네. 야구부? 짱구 하니까 공을 잘 던질 것 같아서. 쓰레기통? 매돌? 뭐예요? 짱구가 뭐지? 길에 있는? 북한말 길짱구는 질경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길짱구가 들이나 길가에 흔히 나는 기침약이나 설사머지약으로 쓰이고 잎은 위병에 쓰이며 어린 잎은 데쳐 먹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나는 뭐 곤충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왜 짱구인지 모르겠어요. 길짱구 앞에 길이 붙였으니까 길다랑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올가을은 예년보다 건조하다죠. 특히 11월, 12월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니까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번 산불 피해가 나면 완전 회복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잖아요. 네,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벌써 입동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는데요. 건강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